3년을 사귀던 커플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죠.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자는 당황스러워하며 이유를 묻고 또 물었지만 여자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어요. 바로 그날부터 남자는 매일 연락을 보내기 시작했고 여자는 친구들과 만나서 속 시원하게 털어놨습니다. 이런 장면 많이 봤죠. 남녀가 이별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정말 극명하게 다릅니다. 오늘은 그 차이점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이별하기 전에 이미 이별을 시작합니다. 연애 상담사들이 말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여자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의 말을 계속 무시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식어갔다고요. 그래서 실제 이별을 통보할 때는 이미 감정적으로 정리가 끝난 상태였다는 거죠. 반대로 남자들은 이별 통보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을 인식합니다. 그 전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걸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경우가 많아요. 여자친구가 싸늘해져도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구나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별 후에 더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느껴지니까요. 여자들의 이별 과정을 살펴보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문제 인식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말투가 차가워지거나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죠. 두 번째, 고민 단계에서 친구들과 상담을 하며 객관적인 의견을 듣습니다. 세 번째, 마음 정리 단계에서 이별을 결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네 번째, 실행 단계에서 실제로 이별을 통보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별 통보 시점에는 이미 감정적 정리가 끝난 상태인 거죠. 남자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이별 통보를 받고 나서 모든 과정이 시작됩니다. 먼저 부정 단계를 거쳐요. 설마 진짜 헤어지자는 건 아니겠지 생각하면서 계속 연락을 시도합니다. 그 다음 분노 단계에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며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죠. 협상 단계에서는 다시 만회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선물을 보내거나 편지를 쓰거나 뮤추어 친구들을 통해 설득을 시도해요. 우울 단계에서는 깊은 슬픔에 빠져들고요. 마지막 수용 단계에서야 이별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이 남자들에게는 이별 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자보다 회복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 표현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자들은 이별 직후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경향이 강해요. 친구들과 만나서 속 시원히 털어놓고 눈물도 마음껏 흘려요. SNS에 감정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기도 하죠. 한 여성의 경우 이별 후 일주일 동안 매일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울면서 하소연했지만 점점 객관적으로 상황을 정리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반대로 감정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보다는 술을 마시거나 게임에 몰두하면서 잊으려고 노력하죠. 실제로 한 남성은 이별 후 3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감정을 삼켰다고 해요. 친구들이 물어봐도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상대방 생각만 했다는 거죠. 이런 차이 때문에 여자들이 더 빨리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행동 패턴의 차이도 뚜렷합니다. 여자들은 이별 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자기 개발에 집중하죠. 외모에도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를 자르거나 옷 스타일을 바꾸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기존 패턴을 유지하면서 상대방과의 추억을 되새기는 경향이 강해요. 같이 갔던 장소를 다시 찾아가거나 함께 들었던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 식이죠. 변화보다는 과거에 머무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SNS 사용 패턴도 다릅니다. 여자들은 이별 후 새로운 일상을 적극적으로 올리기 시작해요. 친구들과의 모임, 새로운 활동,
맛있는 음식 사진 같은 걸로 피드를 채워나가죠. 반면 남자들은 SNS 활동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올리더라도 이전보다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재회에 대한 태도도 차이가 납니다. 여자들은 이별을 결심하면 다시 돌아갈 생각을 잘 안 해요.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설령 상대방이 변했다고 해도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재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다시 만나볼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별 후에도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에 대한 접근도 달라요. 여자들은 이별 후 바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감정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소개팅이나 미팅에도 적극적으로 나가는 편이죠. 남자들은 이전 연인과 비교하면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보니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요. 이별의 원인에 대한 해석도 다릅니다. 여자들은 관계 전반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소통 부족, 가치관 차이, 미래에 대한 비전 차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남자들은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특정 시점을 찾으려고 하거나 마지막 싸움의 원인을 파헤치려고 하죠. 지원 시스템, 활용법도 다릅니다. 여자들은 친구들과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요. 이별 상담부터 새로운 만남까지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죠. 감정적 지지도 받고 실질적인 조언도 구하는 편이에요. 남자들은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주변의 도움을 잘 요청하지 않아요. 도움을 받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이별 후 성장에 대한 관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요. 다음 연애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남자들은 이별의 아픔 자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처를 치유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 성장보다는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지난 후 이별을 되돌아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여자들은 이별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잘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남자들은 아쉬움이나 그리움의 감정이 더 오래 남는 편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가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우연히 만나면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남녀가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분명히 있고 성격이나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면 이별 과정에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게 되면 불필요한 상처도 줄일 수 있고요. 이별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이지만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각자의 속도에 맞춰 치유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크니까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면 됩니다.